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력에 푹 빠져보고 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희준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또 어떤 전통시장의 매력에 빠져볼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장은요, 국내 최대 건어물 전문 도매 시장인 중부시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건어물 시장으로서는 국내 최대이자 역사도 가장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일본에 자주 오가는데 도쿄에 있는 건어물 상들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중부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바다의 향기를 맡으시고 싶으시다면 중부시장에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독특한 특징이 화려한 조명 아래 수십 년 노하우로 진열된 먹거리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건어물들이 구매 가능하니까 꼭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 건어물들이 진열이 돼 있다고 해요. 조명을 아주 세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보다도 더 화려한 조명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 뮤지컬 배우들이 그 주인공들이 마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네. 그것처럼 건어물들도 네. 화려한 조명들을 받고 있는데요. 멸치들이 마치 헤엄치듯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네. 두 손 가득 이제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조명의 모양은 가게마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그 멸치, 오징어, 황태포 등 각종 건어물이 눈에 띄도록 진열하고 계셨습니다. 네, 조명이 특징이군요. 네, 비록 잡혔으나 뮤지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선들이. 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런 화려한 조명이 특징인 또 가장 큰 건어물 도매 시장, 중부시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중부시장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역에 있는데요. 네. 을지로 4가역에서 7번 출구로 나오시면 약 90m 정도 앞에 있습니다. 네. 네, 걸음수로는 한 100걸음 정도 네.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걸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지하철보다는 방산시장 건너편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산시장은 초콜릿이라든지 요즘에 디퓨저나 향수를 만드는 재료를 파는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네. 젊은 분들한테는 이미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방산시장에 들리셨다가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아주 길고 높은 아케이드가 있는 중부시장에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부시장이 국내 최대 건어물 시장인 만큼 그 역사도 참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1957년 2월 마지막 날에 중부시장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예. 그 2년 뒤인 1959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할 때는 국내에서 가장 큰 건어물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와우, 네, 예. 아주 관심이 대단했고요. 그리고 중부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65년 이후에 건어물 상인들이 중부시장으로 직결하면서 더 큰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큰 건어물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우 저 오래된 흑백 사진을 어떻게 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큰 행사였겠어요. 지금 뭐 제2롯데월드 개장하는 것, 네. 타임스퀘어 개장하는 이 정도의 그죠? 그 당시에 네. 열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자, 이 중부시장과 관련된 혹은 찾았을 때 좀 얽힌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제가 중부시장에 갔다가 잔디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마치 카페트처럼 네. 초록색의 그 잔디가 건어물 가게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카펫이에요? 아니면 잔디예요?라고 여쭤봤더니 네. 상인이 막 웃으시면서 네. 황당하다는 듯이 이게 감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 감태. 네, 건어물의 일종이죠. 아, 감태. 네. 감태였군요. 네. 그건 어떤 건어물인가요? 네, 감태는? 감태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달콤한 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김이 달달해서 감태라고 불리는데요. 네. 감태는 주로 충청도 서천에서만 재배가 되고요. 서해안에서도 감태나는 갯벌이 얼마 안 돼서 아주 귀한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중부시장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잔디 닮은 감태를 만나실 수 있고요. 정말 잔디를 닮았네요. 네. 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쌈으로 싸 먹거나 무쳐 먹기도 하고요. 또 네. 칼국수 같은데 고명으로 올린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잔디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네. 네, 입에 넣으면 김보다도 한 10배 정도 바다 향기를 느끼실 수 있다고 오. 네, 제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네. 네. 아, 우리 전통시장 전문가이신 이희준 도슨트가 감태를 잔디로 알아봤다고 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네. 네.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용감하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잔디를 일단 몇 개 구입하고 네. 나서 네. 중부시장 어느 상점을 다음에 가면 됩니까? 네, 잔디를 구입하시면 네, 중부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이 무려 900개가 넘거든요. 네. 네, 정말 큰 시장이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원조 북어 전문인 서울상해를 꼭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러 서울상해를 추천해드리는 건 중부시장의 역사와 다름없는 상점이기 때문인데요. 네. 역사는 50여 년 정도 됐고요. 북어도 북어지만 가게 곳곳에 붙어있는 귀한 글귀들이 아주 귀해서 꼭 한번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글귀가 잘 보이진 않아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900여 개의 상점 중에서 여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네, 가게에 딱 가시면 보이시는 단어는 정직, 정확, 정성이라는 세 글자가 보이는데요. 네. 50년이라는 상점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뜻도 뜻이지만 글자의 획 하나하나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백발의 어르신이 저는 캘리그라피의 1세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글자 하나하나가 정성을 담고 있고 또 그 뜻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우 훈장님 같으세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배우고 오고 또 혼도 나고 오는데요. 네.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 어르신과 대화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어를 파는 곳이군요, 서울상해. 네. 북어, 명태, 동태, 황태, 먹태도 있대요. 네, 참 먹태도 정말 변신을 많이 하는 그런 생선인데요. 네. 자, 중부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랜 전통을 또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들이 이제 낡고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시설 현대화를 했다면서요? 네, 시설 현대화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해 같은 해에 추석 연휴까지 작업을 했고 지금은 아주 길고 높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크고 높은 아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비가림막인데요. 네. 제가 기록한 자료 중에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에 장면들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마치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왔을 법한 오. 모습을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추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왔을 법한 그러게요. 그 과거. 지금은 사라진 건가요? 그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없나요? 주윤발이 건어물 먹었던 풍경이 있었던가요? 네, 지금 표현해 주신 예. 대로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 아케이드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날 아주 아름다웠던 시장인데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건물들의 빗방울들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아주 아름다웠던 시장입니다. 네. 지금도 영광 굴비와 조기를 파는 골목길에 가시면요. 네. 그때 그 홍콩 느와르에 나올 것 같은 그 오래된 건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이 남아있긴 하군요. 네. 옛날 모습이 좋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추억을 자극하고. 그렇지만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비 오는 날 아주 멋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네. 중부시장에 건어물이 일단 뭐 풍성할 것이고 네. 맛집 소개도 좀 해주셔야죠. 네, 중부시장 안에도 맛집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 오는 날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비 오는 날 가면 좋은 상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방산시장에 가시면 중부시장 건너편에 있는 네. 방산시장을 가시면요.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김치찌개요. 있거든요. 네, 특히 비 오는 날 가시면 고기가 정말 크게 들어간 김치찌개인데 찾아온 사람들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먹고 있거든요. 고기 반 김치 반인가요? 네, 고기 반 김치 반 정말 그렇군요.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네. 네. 어렵지 않게 이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어느새 저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산시장 먹자골목으로 찾아가셔서 김치찌개를 한번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앞에 방산시장이니까 방산시장은 과거에 이제 주로 지류 이런 거 많이 팔았거든요. 네, 도배 맞습니다. 뭐 이런 그 장비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부시장에 먹을 거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방산시장 길 하나 건너 얘기해 주셔서 중부시장 분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중부시장 안에도 먹거리들 또 있긴 하겠죠? 네, 중부시장 골목의 마지막 끝까지 가시면요. 음. 상인들이 드시는 밥집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 안에 백반집들이 있는데요. 네. 그 백반집들은 반찬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출출하시면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이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여러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여긴 전문화된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어물 이제 전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 음식들이 다른 소소한 시장만큼 이렇게 다양하지는 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전문 시장이다. 네, 그렇죠? 전문 시장이다 음. 보니까 먹거리보다는 다 건어물들만 네. 진열을 해놓고 있고요. 건어물 가게가 거의 600여 개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중부시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용 팁 알려주시죠. 네, 건어물은 백화점보다는 중부시장에서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건어물을 사시려면 일단은 단골이 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중부시장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단골이 되면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울릉도 반건조 오징어를 예. 네, 창고에서 꺼내 주시더라고요. 단골만요? 네, 단골만. 그렇군요. 네, 밖에 진열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단골이 되면 그만큼 좋은 건어물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건어물 1번지 중부시장에 한 번쯤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이런데 포구 같은 데 가면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 주거나 선물 주려고 건어물집 들린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뭐 반건조 오징어 이런 거 사는데 와 중부시장에 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예, 한번 들러야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놀자 오늘은 중부시장 이야기했습니다. 이희준 도슨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